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떤 행태를 보이려고 하냐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그만두고 임기가 다 되고 물러난 그 자리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유연제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가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명했습니까? 지금? 지명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주명은 위헌적 행태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이건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집행정지 이런 신청도 계획 있으실까요? 한덕수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데요.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기습 임명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전격 지명한 상황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2달이나 남았는데 탄핵으로 파면된 내란 피의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법부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4월 18일 문영배와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는데요. 그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바로 이왕규와 함상훈인데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인증한 사건인데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죠. 한덕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왕유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점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탄핵을 기각시킬 의도로 이런 자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거죠. 정말 대단한 권한대행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처럼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한덕수 본인조차 과거에는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왕규와 함상훈이라는 지명자들의 정체인데요. 이왕규는 윤석열의 40년지기 최측근으로 서울대 법대와 연수원 동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상이 아닌 거죠. 검사 출신인 그는 2024년 12월 4일 계엄선포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두현 법무비서관, 김태훈 안보실 1차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인데요. 계엄령 발효 직후 열린 비밀회동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까지 된 인물인데요. 계엄령을 준비하던 시점에 이완규는 가족을 해외로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윤석열과 함께 다시 안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국민 누구나 이완규를 내란 공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자가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건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내란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시도인데요. 파면되고서도 유은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함상훈도 다르지 않은데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 21기인 그는 23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는 인물인데요. 서울대 라인은 이미 법조 카르텔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내란의 흔적을 덮기 위한 의도일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한덕수는 이제 단순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데요. 내란의 중요 임무를 현재 수행 중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핵심 당사자인데요. 이런 자가 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거부돼야만 하는데요. 사법부까지 내란 세력이 장악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유연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입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습니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과 등과 비상계엄 다음 날이죠.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에 의혹이 짙습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네, 이상 공식적 입장 발표를 마쳤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 우리 법률위에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겁니다. 이번 것은 내란 세력, 그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우리는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명된 이 두 사람은 누가 인사를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탄핵된 윤석열의 인사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좀 재논의가 되는 걸까요? 지금 법률적 검토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덕수 총리의 말에 사실 모순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통상관리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관리 공정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 정말. 아마 그런 충분한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말 그 권한대행의 자격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구심이 많다.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인데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자들이 사법부까지 점령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할 폭주입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는 2달이나 남았는데요. 그동안 또 어떤 뻘짓을 벌일지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 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돼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